운영을 잘해서라도 평상시 수요를 좀 확보해보자. 이 방법은 그냥 시험기간이든 평상시든 어느 정도 수요는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의대 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 프로 조프로입니다. 이번에도 스터디 카페 창업과 운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창업이 전이신 분들은 미리 알아놓으시면 좋은 거고, 이미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방법도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좀 마음으로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물론 잘 되고 있는 점주님들은 이 영상 바로 끄셔도 됩니다. 정말 나는 진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는데 매출이 안 나온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진짜 적자고 매출이 막 5, 600밖에 안 나온다 한 달에, 이런 분들은 요거라도 한번 참고해서 적용해보면, 미리 뭐 알고 계시는 분도 많겠지만 정말 모르는 한두 분만을 위해서라도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상권에 학생 수요가 얼만큼인지, 중학생 수요가 얼만큼인지, 성인 수요가 얼만큼인지는 미리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또 주변 스터디 카페 수요 분석을 다 하시는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가격을 좀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수요를 확 늘린다기보다는 시험 기간이든 평상시든 어느 정도 수요, 매출을 좀 유지를 하자라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 방법을 쓰지는 않고 있는데, 이렇게 써서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매장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더 평상시에 시험 기간이 아닐 때에도 어느 정도 수요를 확보하자는 건데요. 결국 이 고정석의 수요를 좀 더 늘리자는 겁니다. 고정석이 전체 좌석 대비 5%인 데도 있고 10%인 데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고정석이 많게 되면 이 자유석의 회전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효과가. 근데 손님이 있어야지 회전율을 생각하고 뭘 하지. 텅텅 비는데, 좌석이 평상시에는 40~50% 점유율밖에 안 되는데, 시험기간 빼고는 남는 좌석은 고정석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고정석을 자신의 전체 좌석 수의 한 30%까지, 50석이면은 15자리 정도, 아니면 30% 이상도, 나는 진짜 평상시에 좌석 점유율이 한 40석 이상이 빈다, 열 몇 석밖에 안 찬다 그러면은 고정석 비율을 올리셔도 됩니다. 단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요. 이 한정적인 고객과 약속을 하셔야죠. 이 2달간은 고정석으로 쓰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고정석의 비율을 상당히 높이는데, 그 고정석 비율만 높이면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진짜 하다 안 돼서는 고정석 가격을 주변의 스터디 카페보다 진짜 과감하게 다운을 시키는 겁니다. 거의 기간권과 동일하게끔. 그래서 고정석 비용을 한 4~5만원씩 확 다운 시키세요. 그러면 정말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 자리를 원하고, 자기가 갈 때마다 내가 앉고 싶은 자리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정석 손님들에게 나는 고정석이지만 비용이 주변보다 확실히 저렴하고 기간권 끊을, 4주권 끊을 바에는 그냥 나는 고정석 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고정석으로 어느 정도 시험기간 아닐 때 매출 수요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고정석의 가격을 거의 기간권 또는 기간권 언더로 낮춰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차피 안 오는 손님들, 이거라도 고정석으로라도 좀 끌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나는 스터디 카페 공부하러 카페인데 좀 얘기도 하고 좀 편하게 공부하고 싶은데 자꾸 찍소리만 내면 전화 안 해요. 찍소리만 내면 자꾸 쫓아보내고 하면은, 그런데 그런 손님 조금 약간 좀 포기하시고 큰 파일을 잡으시면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고정석을 저렴하게 해서 평상시에 좌석을 확보한 다음에, 그러면 시험기간 되면 이 회전율이 너무 딸려요. 시험기간에는 대부분 스터디 카페는 만석이 됩니다. 만석이 안 되는 스터디 카페가 있다 그러면은 그 상권과, 또는 가장 큰 건 여러분들의 운영과 관리를 좀 의심을 해 보셔야 돼요. 시험기간에는 공부 안 하는 애들도 그 달은 끊어요. 그 달은 끊어서, 왜냐면 엄마가 돈 주기 때문에. 이게 고정석을 늘리면 공시생들이 좀 많이 오거든요. 이 학생들은 어차피 엄마 카드를 쓰기 때문에 이 만원이 싸든 비싸든, 저쪽보다 싸든 2만원이 비싸든 엄마 카드 가지고 와서 시설 좋고 관리 잘 되는 데를 끊더라고요. 근데 성인들은 내 용돈에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들은
고정석을 확실히 좀 과감하게 싸게 하면 성인들은 어느 정도 시설이 비슷하고 나쁘지 않아요 가는 것 같아요. 고정석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시험 기간이 되면 또 이제 학생 수요를 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정석 비율을 조금 줄이신 다음에 이 기간권 금액을 확 올리시는 겁니다. 올리기보다는 기간권보다 시간권을 확실히 좀 더 차 갭을 두시는 게 좋아요. 금액은 시간권과 기간권 뭐 별 차이 없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100시간하고 4주권을 비교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100시간권을 그 150시간을 줘버리세요. 시험 기간에는. 그래서 시간권 수요를 기간권 회원을 줄이시고 시간권 회원을 올리시면 시험 기간에 빨리 안 오면 자리 못 맞는 거죠. 기간권은 자리 없으면 내 하루가 차감돼 버리니까 뭐라 해요. 이게 클레임이 많은데, 시간권은 빨리 와서 안 와서 자리 못 잡으면 내 시간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명분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일권도 오픈해 버리시는 겁니다. 당일권도 오픈해 버리면 당일권 수요도 일찍 오면 저기는 시험 기간에 당일권 열려 있네, 뛰어가서 당일권 수요도 확보하고, 시간권은 늦게 오면은 좀 오늘은 공부가 좀 쉽지 않은, 좀 기다려야 되는, 기간권 애들 보고 기다리라고 하면 난 돈 내놨는데 왜 자리가 없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시험 기간에는 시간권과 당일권으로 수요를 확보하고 평상시에는 고정석으로 확보를 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진짜 안 되면 써보는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단점이 있긴 해요. 약간 평판이 좀 안 좋긴 해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나는 기간권을 끊어서 자리를 좀 내가 원하는 자리를 끊고 좀 이렇게 좀 학원도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저기 가면은 뭐 자꾸 시간권 애들, 당일권 애들 너무 많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매출이 안 나오는데 그게 좀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뭐 다양한 방법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고 변화를 주고 테스트를 해보고 결과를 분석하고 어떻게든 매장의 매출을 올리고 평판 좋은, 관리 잘 되는 스터디 카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변화를 주고 가격을 조정하는 거의 기본은 운영 잘 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무리 좀 싸고 해도 관리 안 되면 이거 헛방이에요, 헛방. 관리 안 되고 뭐 주인이 좀 싸가지 없다고 소문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설과 가구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시설과 가구 인테리어는 손 못 대잖아요,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운영을 잘해서라도 평상시 수요를 좀 확보해 보자. 이 방법은 그냥 시험 기간이든 평상시든 어느 정도 수요는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